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마포구가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받습니다. 대전시 최초 민간정원 125가 탄생했습니다. 평창군이 드론 파종 시연회를 실시했습니다. 횡성군이 2022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주 2022 양궁 월드컵 대회가 개막했습니다. 2년 넘게 막혀있던 국제선 운행이 재개되면서 해외여행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 관리 체계도 개선되면서 무안공항을 출발하는 비행편도 이번 달 운행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침체됐던 여행 산업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광주의 한 여행사 사무실입니다.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여행 상품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규제 완화로 최근 빗장이 조금씩 풀리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7월 말에서 8월 초에 또 많이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해당되시는 날짜에 가시는 거면 이제 거의 한 2달 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간 밀린 가족, 골프, 단체 여행객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비행기 취향도 잇따라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운항을 중단했던 무안공항은 2년 3개월 만에 국제선 노선을 재개합니다. 베트남 다낭 현재 4편이 확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단락, 그 다음에 베트남 나트랑, 그 다음에 몽골, 그 다음에 태국이 이렇게 약 5편 정도가 현재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과 유류 할증료 상승, 그리고 입국 전 PCR 검사 절차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해외여행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이런 이유로 아직까지는 제주도를 선택하는 고객들도 훨씬 많습니다. 제주도 여행의 경우 최근 90%까지 비행편 예매율이 회복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국내 입국 시 코로나19 의무검사를 2회에서 1회로 줄인 데 이어 오는 23일부터는 입국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 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도 PCR 음성 확인서와 같이 인정합니다. 해외여행의 문턱이 조금씩 낮춰지면서 침체됐던 여행업계가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광주 2022 양궁 월드컵 대회가 17일부터 엿새간의 일정에 돌입합니다. 우리나라 양궁 대표팀은 전 종목 석권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제 스포츠 행사가 열립니다. 광주 2022 양궁 월드컵 대회입니다. 전 세계 38개국 380여 명의 궁사들이 금빛 관역 정조준에 나섭니다. 도쿄올림픽 3관왕에 빛나는 안산 선수와 김재덕 선수 등을 이끌고 있는 김성훈 양궁 국가대표팀 총감독은 선수들의 컨디션이 매우 좋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제 마음은 있는 거 다 따고 싶습니다. 하고 저희들의 최종 목표는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의 어떤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터키에서 열린 1차 양궁 월드컵 대회는 국가대표 선발전 일정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석하지 못했던 만큼 이번 대회가 진검승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는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기장마다 컨디셔닝 부스를 설치하고 PCR 검사와 신속 항원 검사 키트 지원 등 코로나19 방역에도 빈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112명의 자원봉사단을 꾸려 통역과 안내 지원에도 나섭니다.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는 대회, 그리고 K스포츠 과학, K방역의 우수성을 체험하는 대회, 열정과 따뜻함을 지닌 강주 사람의 정을 전달하는 대회 등 3가지 방점을 두고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는 21일과 22일 열리는 리커브 단체전과 개인전 결승 경기표는 전부 매진됐습니다. 광주 개최가 확정된 2025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의 전초전이 될 2022 양궁 월드컵 대회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늦은 밤길 혼자 걸어가는 귀갓길이 두려운 구민들을 위해 안심귀가 스카우트가 동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 안심 귀갓길과 골목길을 순차하며 위급 상황 발견 시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도 수행하는데요. 밤 10시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마포구내 지하철역에서 집 앞까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습니다.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늦은 밤 혼자 귀가하기 두려운 분들을 위해 함께 집 앞까지 동행하는 서비스입니다. 귀갓길 동행뿐만 아니라 여성 안심 귀갓길과 골목길을 순찰하면서 위급 상황 발생 시 조속한 대처를 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안심귀가 서비스는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월요일은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마포구청 상황실에 마포구청역과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홍대 입구역, 광흥창역 등 지하철역 도착 30분 전 신청하면 됩니다. 마포구 늦은 밤길 안심귀가 스카우트와 함께 안전귀가하기 바랍니다. 6월 30일까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 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받습니다.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자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 원의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서울시는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 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받습니다.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게 월 50만 원을 최대 3개월간 지급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에 실직보다는 무급휴직으로 고용 안정을 돕기 위한 사각지대 버팀목 자금입니다.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로서 21년 4월부터 22년 6월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1에서 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청 6층 회의실에 문의 바랍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가꾼 대전시 최초 민간정원 1, 2호가 탄생했습니다. 대전시가 시민이 직접 아름답게 가꿔온 개인정원 2개소를 대전시 최초 민간정원으로 등록했습니다. 민간정원은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의 종류 중 하나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해 운영하는 정원을 말합니다. 시는 시민이 주도하는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 선정한 대전의 숨은 정원 100선 중 우수 정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대덕구 하늘강과 서구 소나무 풍경 2개소를 민간정원으로 등록했습니다. 한편 민간정원 등록은 정원을 가꾸는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대전시는 등록된 민간정원에 대해 공립나무병원, 수목진료 컨설팅 등 지원 방안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신청이 이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5월 13일부터 코로나19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 대상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이 지급되며 지원 여건 충족 시 격리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로그인 후 보조금 24 이용 동의, 나의 혜택,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 시 구비 서류는 없으나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5월 12일 이전 격리 해제자는 종전대로 신청서, 신분증, 통장, 기타 증빙 서류를 준비해 해당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에 지역기업 11곳이 선정됐습니다. 올해 글로벌 강소기업에는 해외 수출 시장을 선도할 수출 유망 강소기업들이 신청했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단계별 심사를 거쳐 최종 11개사가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대구 글로벌 강소기업 11곳의 평균 매출액은 211억 원이었고 직간접 수출 59억 원, 고용은 53명, 전년 대비 매출 성장률은 15%, 수출 36.2%, 고용 3%로 성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중기부 지정 지역 스타 기업에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스케일업한 기업이 올해 6개사로 대구 지역에서는 2018년 이후 누적 15개사가 선정돼 전국 최다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들 기업은 향후 4년간 중기부의 해외 마케팅과 연구개발 참여 우대, 대구시의 지역 자율 프로그램, 금융기관의 금융 보증, 대출금리 우대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은 드론 직파 벼 재배단지 조성 시범 사업에 드론 파종 시연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8천만 원을 투자하여 드론을 활용한 드론 직파, 시비, 병해충 방제 운영 등 노동력 절감 기술 보급 기반 사업입니다. 후평리 친환경쌀 재배단지에서 실시된 이날 시연회는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을 비롯해 쌀 전업농 평창군 회원, 평창군 친환경 장목반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드론 직파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시연을 선보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드론 직파는 평창 지역 기후에 잘 적응하는 삼광벼를 이용하고 벽실을 10여르당 3에서 6kg 정도 사용하여 담수 산파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추후에도 안전한 드론 운용과 드론을 현장에 더 적극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 및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이 2022년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이란 주택 소유자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분야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으로 약 234호를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 기간은 5월 9일부터 오는 6월 3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합니다. 사업 및 보조금 신청 방법은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참여기업과 계약 체결 승인 후에 횡성군에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및 횡성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청주공항 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내용이 국정과제에 반영됐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공항 활성화 사업이 실현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십수년째 성사되지 못한 청주공항 활성화 사업이 성사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 국정과제에 청주공항 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내용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7대 공약에는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한다고 명시됐습니다. 특히 15대 정책과제에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활주로 연장과 재포장, 국제선 화물터미널과 여객터미널 확충을 세부 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사업 가운데 활주로 연장은 충청북도가 오랜 기간 공을 들여온 사업으로 현재 활주로 길이를 3,200m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위원회는 대형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과 화물항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새 정부의 정책과제에 반영된 만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근거가 마련된 점도 플러스 요인입니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청주공항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명시됐으며 이용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군용 활주로 재포장 공사가 마무리돼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이 추진돼도 영업 중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김원희 의원은 최근 사태에 대해 짤막한 입장문을 통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자신의 대처를 포함한 문제까지 강력한 조사가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원희 의원 측은 피해자가 KBC에게 건넨 통화 녹음 파일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발언이 오해를 사고 있다며 확인하겠다고 표현했지만 제보자 보호가 우선인 언론사 입장에서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피해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더니 민주당 조사에 미리 대응하고 탈출구를 찾겠다는 의도라며 또 다른 2차 가해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오후 민주당 김원희 의원 측근과 비서관들의 2차 가해를 취재 중인 KBC 기자에게 김원희 의원의 보좌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보도에서 언급된 김원희 의원과 피해자 간 통화 녹음 파일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원희 의원이 14분간 통화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일부를 편집해서 보도해 오해를 사고 있다며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의원님이
그 피해자랑 그 통화한 내역을 방송에 내셨잖아요. 네. 그 파일을 좀 저희를 하나 주실 수 없을까요? 피해자는 KBC에 김원희 의원과의 통화 녹음을 전달하면서 김 의원의 책임 회피를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민주당 젠더폭력 신고상담센터에도 김 의원을 가해자로 지목하면서 통화 녹음 파일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에게 김 의원 측의 요청 사실을 알렸더니 또 다른 2차 가해라고 분노했습니다. 피해 증거를 가해자가 들여다보고 민주당 조사에 미리 대응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어떻게든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가진 증거를 가해자가 확보를 해서 대응하겠다는 그 내용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어떻게든 책임을 다하지 않고 피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결연하게 보이는 2차 가해죠. 피해자는 김 의원 측의 통화 녹음 요청에 대해 젠더폭력 신고상담센터에 추가로 신고했습니다.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하루 만에 증거 찾기에 나선 김원희 의원의 속내가 궁금합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광주 전남 기초단체장 3명이 무투표 당선자로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점 구도가 어느 때보다 확연하게 드러난 것인데 주민 참정권 제한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무투표 당선 기초자치단체장은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후보, 명현관 해남군수 후보, 김철우 보성군수 후보 등 모두 3명입니다. 이들 지역은 구청장 군수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투표용지도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지방선거 자체가 주민의 선택이 아닌 당의 공천만으로 끝나는 겁니다. 무투표 당선이 되시는데 투표용지가 발급이 안 되는 겁니다. 광주 전남에서 앞선 7번의 민선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무투표 당선이 나온 것은 지난 2010년 영암군에 이어 2번째입니다. 이번 무더기 무투표 당선은 호남에서의 민주당 일당 독점이 강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과거 국민의당, 민평당 등 대한정치 세력이 사라졌고 진보정당은 당선 가능성이 큰 지방의회에 더 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일당 독점 체제,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국민의힘이 독점을 하다 보니 그런 사례들이 나타났고 일각에서는 본선보다 민주당 경선이 더 중요해진 호남 정치에서 주민 참정권 제한을 심화시킨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역 유권자를 바라보고 일해야 할 일꾼들이 당의 공천에만 매달리는 폐해를 막기 위한 민주당 공천제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20년 동안 내 집인 줄 알고 살았던 곳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집이었다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물이 지어질 당시에 건축주가 호수를 잘못 붙이면서 문제가 시작된 것인데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입주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영광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김연애 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집을 비워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 씨가 사는 오피스텔이 갑자기 경매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경매가 붙어 있으니까 그 법원에서 붙은 사람한테 통화를 하니까 전화번호 있으니까 했는데 당신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하죠. 저는 붕 뜬 거죠. 알고 보니 설계도면상의 호수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호수가 달라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지난 2003년 건물을 지을 당시 건축주가 실수로 설계도면과 등기상 집 호수와 실제 호수를 다르게 부착한 겁니다. 서류상으로는 84세대의 거주자들이 모두 남의 집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잡기 위해서는 84세대가 모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호수별로 면적이나 구조가 조금씩 달라 사실상 이사는 불가능합니다. 이사 대신 호수를 다시 달 경우 84세대가 모두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는데 공사 당시 건축주도 지금은 없는 데다 검수자였던 군청 직원도 이미 바뀐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이게 오래돼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여기 호수를 확인하는 상황이 없었고요. 근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저희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없고. 오피스텔에 사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공천 문제를 살펴보는 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민주당의 말뿐인 국민경선과 조직동원 선거패의 심각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순천시장 경선 과정에서 유출된 민주당 당원 명부입니다. 당원 번호,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50여 개가 A4 용지 한 장에 빼곡히 기재돼 있습니다. 제 당원 번호하고 핸드폰 번호 이름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온 걸 보고 이게 실제로 유출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황당하기도 하고 이게 말로만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목포에서도 8,000명의 개인 정보가 담긴 민주당 당원 명부가 유출돼 경선이 중단되고 수사가 착수되는 등 파행을 겪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당원 명부 유출 파문이 발생하는 건 권리당원이 당내 경선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 속에 권리당원은 지방자치단체장 경선 여론조사에서 50%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리당원 지지도가 높아야 경선에서 승리하는 구조에서 후보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리당원 명부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특정인이 권리당원 명부를 어떤 방식으로든 확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선거에서 유리하게 이기기 위해서는 그걸 돈 주고라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권리당원 선거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틈새를 노리고 선거 브로커를 통한 조직동원 선거가 판을 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권리당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후보자에게 접근해 선거 이후 이권이나 인사권 등 은밀한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권리당원 확보를 위한 금권 선거나 당비 대납 행위도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지난해 권리당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민주당 광주시당엔 13만 명, 전남도당엔 33만 명이 입당했습니다. 인당 10,000원씩 아니면 20,000원씩 해서 책정이 돼가지고 뭐 많게는 100, 200, 더 많게는 뭐 500, 1,000만 원도 뭐 이렇게 건너가는 걸로. 특히 이런 조직동원 선거는 민심을 왜곡하고 능력 있는 인물의 정치 진출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권리당원 50%, 일반 시민 50%인 국민경선이 무늬만 국민경선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굉장히 잡음이 많은데 권리당원 중심의 어떤 공천 방식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향후에는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데 에너지를 쏟을 게 아니라 시민 경선의 방식으로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패배 뒤 쇄신에 나서겠다던 민주당이 말뿐인 국민경선과 조직동원 선거로 일당 독식 패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지방선거 승리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남 지역 단체장 공천을 두고 반목과 갈등이 어느 때보다 극심했던 이유는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원칙과 기준보다 자신과 동료 의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천권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경찰 수사를 받는 김종식 목포시장 후보는 경선에 나와 공천을 따냈고 측근의 투기 의혹이 나온 김산 무안군수 후보는 경선 참여가 배제됐습니다. 사안의 엄중함보단 후보자에 따라 고무줄 잣대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장흥군수 경선의 경우 컷오프 없이 후보자 모두 경선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후보자들이 불복하면서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은 재심위에서 뒤집어지고 비대위에서 엎어지기도 했습니다. 공천 기준과 원칙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도당 공관위원 19명 중 현역 의원은 김원희, 주철현, 김혜재, 소병철, 윤재갑 등 5명입니다. 이들 현역 의원들이 공천에 관여하면서 자신과 동료 의원들의 특정 인사를 챙기는 등 이해관계를 관철시킨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공관위원으로 들어가서 후보와 관련된 평가, 점수까지 다 주잖아요. 위원장 마음대로를 보장해주는 방식이죠. 전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천 과정이 투명했다고 평가받는 광주시당의 경우 현역 의원의 공천관리위원 참여를 원천 배제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역 의원들의 입김에 노출되면서 공천을 둘러싼 공정성은 땅바닥에 추락했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부족했던 헌혈량이 점차 회복하고 있습니다. 단체 헌혈 참여가 결정적인 도움이 됐는데요. 하지만 지속적인 혈액 공급을 위해서는 개인들의 참여가 중요한데 여전히 개인 헌혈자 수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몇 주 전만 해도 텅 비어있던 혈액 창고가 가득 찼습니다. 코로나19 발생 후 헌혈량이 크게 줄었다가 최근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직은 코로나 여파가 좀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느 단체에서 헌혈을 참여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적정 보유량 5일분을 넘어서고 있는데 지금 개인 헌혈량, 헌혈의 집에 참여하는 헌혈자분들은 그래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오기에는 아직 마음의 여유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해서는 혈액 보유량을 5일분은 확보해야 하는데 지난 4월 초만 해도 2.2일까지 줄었다가 지난 5월 11일 기준 혈액 보유량이 6.3일분으로 늘어났습니다. 헌혈량이 늘어난 이유는 거리두기 해제 이후 단체들이 나서 헌혈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헌혈량을 유지하려면 개인들의 헌혈이 필수적인데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개인 헌혈자 수는 여전히 낮습니다.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 헌혈로 인해서 제가 코로나에 걸리거나 아니면 코로나를 옮기게 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서 마음 놓고 하기에는 좀 어렵게 됐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은 완치 후 4주 동안, 코로나 백신 접종자들은 일주일 동안 헌혈이 금지되면서 헌혈 부적격자가 늘어난 것도 이유입니다. 지난달 26일부터 혈액관리본부는 확진자들의 헌혈 금지 기간을 완치 후 10일로 줄이고 감염 우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제56회 여수 거북선 축제에 앞서 충민사 일원에서 고유제를 개최했습니다. 전라좌 수영 수군 출정 기념일에 맞춰 축제 일정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이번 고유제에서는 이순신 충무공 동상 참배와 무명수군 위령탑 참배 등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제56회 여수 거북선 축제는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여수 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열리며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할 계획입니다. 여수시 낭만 투어버스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라 정상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여수 낭만 투어버스는 각기 다른 매력으로 곳곳에 흩어져 있는 관광지를 저렴한 요금으로 둘러볼 수 있는 여수시 대표 관광 프로그램입니다. 향일암과 브릿지 코스를 운행하는 1층 버스는 39명, 주간 순환과 야경 코스 등을 운행하는 2층 버스는 50명 정원으로 운행됩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그동안 술을 마시지 못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 약속을 자주 잡는 등 이른바 보복음주가 증가하면서 치아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음이나 폭음이 반복되면 충치와 치주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는데요. 되도록 과음을 피하고 술을 마신다면 중간중간에 물을 많이 마시고 입안을 헹구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